오케이. 오늘 못 나온 사람이 너무 많으네. 영상을 좀 신경 써야겠네. 자, 일단은 21페이지 35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1페이지입니다. 35번. 자,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가 6으로 수렴한대요 라고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는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x 빼기 3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사실 그렇게 막 고민할 만한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방으로 풀려요. 보시면 앞에 있는 리미트가 다르죠. 여기 있는 리미트는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리미트는 x를 3으로 보내잖아. 그지? 그럼 얘네 사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치환한 방으로 풀려요. 여기서 좀 힌트가 보이지 않나요? 무슨 힌트? 이 자리가 x가 아니라 x 빼기 3이잖아.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x를 3으로 보낸다면 x 빼기 3이란 이 덩어리는 0으로 가죠. 됐습니까? 그러면 x 빼기 3이란 이 덩어리로 생각하기 너무 불편한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치환해 주시면 되죠. x 빼기 3을 그냥 t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봅시다. 그러고 x 빼기 3을 t로 치환한다는 얘기는 x가 들어갈 자리에는 x가 들어갈 자리에는 t 플러스 3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다시 x 빼기 3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해 주시면 3을 넘겨서 x가 들어갈 자리는 t 플러스 3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적정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어진 이 문제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나요? 일단은 앞에 있는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거야 라는 이 말은 리미트 t를 0으로 보낼 거야 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보세요. x가 3으로 가면 t는 0으로 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t는 0으로 갈 거야가 되는 거고 분자 자리에 있는 fx-3은 편하게 ft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고 분모 자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x가 들어갈 자리에 t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대입하자니 좀 불편하고요. 그죠? 적절하게 인수분해, 즉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것을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t 플러스 3, t 플러스 3 대입하면 계산이 좀 더 편하겠다. 그지? 실제로 여기다가 t 플러스 3 대입해 보시면 t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그죠? 이 자리에다가 t 플러스 3 대입하면 t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괜찮죠? 이래놓고 다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 있어봐.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라는 게 6으로 갔는데 여기는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란 녀석이 있네? 뭐가 다를까요? 다를 게 없죠. t라고 쓴 자를 다시 x로 바꿔 쓴다면 얘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박스로 처리한 이 녀석이 6으로 간다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0으로 가니까 6이겠죠. 됐나요? 조금 더 이뻐 보이게 다시 한번 써드리면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드리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있는 거고 곱하기 t 플러스 6분의 1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죠? 다시 그럼 얘는 뭐라고요? 얘는 6으로 간다고요. 얘는 6으로 가요. 얘는 6으로 갈 거고 얘는 당연히 그냥 0을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얘는 6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6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답은 는 1.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하면은 질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세세한 내용까지 다 정리하긴 좀 그렇고 부정형 들어와서 했던 얘기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부정형이 뭐였다? 정해지지 않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했었다. 기억나시죠? 정해지지 않는 형태.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그래서 부정형의 대표 주자는 일단 0분의 0꼴이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습니다. 0분의 0꼴을 가지고 내가 농담 삼아 응꼴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0분의 0꼴은 어떻게 생겼어요? 당연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그런 애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를 이제 없애주는 게 목표가 되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분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있어요. 걔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걔를 소거해 주시면 뭐가 된다? 정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정형이 풀려요. 사삭 사라지면서 그냥 대입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찾는 걸 어떻게 찾으시면 된다고? 찾는다는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또는 유리화를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면 그냥 다항식의 형태면 인수분해가 잘 될 거고요.
만약에 루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유리화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걸로 다 풀리나요? 다 풀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이 방법은 다 되겠네요. 가 되는 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형이 돼요. 그죠? 그 정형을 만드는 과정을 우린 푼다라고 말했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했어요? 이를테면 예시입니다. 2차식이 밑에 있고 위에 1차식이 있어. 그리고 리미트를 걸었네? x를 무한대로 보낸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부정형이긴 하긴 하지만 부정형 속에 약간 정형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0으로 수렴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무조건 0으로 수렴했어요. 혹은 반대로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는 뭐 2차식이 있는데 분자가 3차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어쨌든 발산해요.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정형 안에 정형 같은 느낌으로 얘네들은 좀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났을 때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결국은 분자분모의 뭐가? 차수가 같을 때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차식분의 2차식 뭐 이런 거. 그지? 3차식분의 3차식 이런 거. 이런 애들이 대체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그런 애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같은 애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의미 있는 계산이 되려면 분자분모에 뭐 다항식이 있어. fx가 분자에 있고 gx가 분모에 있으면 보통 얘네들의 f와 g의 차수가 같을 때가 가장 많을 겁니다. 안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 0으로 감,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0으로 수렴하는 것도 이거 자체로도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무한대로 간다는 것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발산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수렴한 애들이 있으면 어디로 수렴해? 물어볼 수 있고, 얜 여기로 수렴하고 쟤는 여기로 수렴하네? 그럼 걔네들은 뭐 더 해봐, 곱해봐 등등등 물어볼 수 있는 가지수들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발산하면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말해주기가 좀 그런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발산은 실제로 문제로도 잘 안 내요. 그래서 발산이 나오는 경우는 초반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발산도 잘 안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의미 있는 식으로 나올 때 이때는 뭐만 보면 된다 또? 이때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가 결국은 답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G의 최고차항 개수분의 분자 F의 최고차항 개수가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그럴까? 예시 하나만 들어보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들러리라는 표현을 썼었죠. 가령 2차식분의 2차식꼴을 하나 예시를 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가를 했는데 분모가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고 분자가 5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아무렇게나 만들어 봤어요. 그냥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푸는 방법은 뭐였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 나누는 거잖아.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이죠. x제곱으로 분자분모 나눴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시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자리는 2 더하기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5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될 텐데 자, 앞에 있는 5랑 2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어때요? x분의 1, 뭐 x제곱분의 뭐시기 막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한대로 가는 녀석분의 상수꼴이 나와요. 무한대로 가는 녀석분의 상수꼴이 나오고 이거는 대표적인 정형이죠. C가 들어갈, 즉 여기 컨스탄트입니다. 상수 자리를 보통 C라고 대문자 C로 많이 표현을 해요. 무한대분의 상수로 가는 것은 볼 게 없이 무조건 0으로 수렴이거든요. 그죠? 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뭘 쓰건 이 자리가 뭐 100x건 1000x건 이 자리가 더하기 300이던 500이던 뭐 마이너스 700이던 간에 어차피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할 녀석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얘네들은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0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문제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봐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거 x제곱으로 나눌 건데. 그지? 그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없는 셈 쳐도 문제를 푸는데 딱히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들러리니까. 이해가십니까? 아, 0으로 갈 애들이네. 아, 0으로 갈 애들이네. 그럼 얘만 보면 되죠. 그럼 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 됐죠?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정리를 해봤고요. 얘네들이 흔히 말하는 부정형의 근본이에요. 얘네들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부정형도 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넘겨보세요. 뭐 지금 연습 문제표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앞으로 잠깐 넘어오셔가지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볼 겁니다. 일단 24페이지부터 볼게요. 24페이지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책마다 어떨 때는 무한대 곱하기 0꼴, 어떨 때는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뭐 그거는 근데 그거나 그거나지 뭐.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부터 봅시다. 무한대 꼴 빼기 무한대 꼴 먼저 봅시다. 무한대 꼴 빼기 무한대 꼴은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유형밖에 안 나와요. 어떤 형태냐면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하는 경우만 얘기할 겁니다. 근호 포함하는 경우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설명을 얘기를 했는데 책을 봤더니 아닌데요? 이러죠. 딱 보자마자 44번 어때요? 44번의 가로 1번 어때요? 아닌데요? 44번 가로 1번 보시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아닌데요? 가십적이죠. 얘는 뭘까요? 요거부터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요거랑 비슷한데 요거 보자 그냥. 다른 거 볼까 했는데 이거 봅시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맨 처음에만 등장하는 겁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뭔가 이런 사례가 있어 라는 식으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는 이런 애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어쨌든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나왔으니까. 자, 44번의 가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의 가로 1번 먼저 보고 갈게요. 44번 가로 1번 보시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에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냈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여기는 x도 무한대로 가겠죠? 빼래네요. 더하기 3한 건 큰 의미 없는 건 아시죠? 무한대를 막 가고 막 무한대를 빼는데 3을 더하거나 뺀다 해서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전 재산을 막 30억, 50억을 모았어. 거기 30원을 추가한대. 봐봐. 내가 50억을 모았어. 거기 30원 추가한대. 그럼 너 전 재산 얼마야? 저 전 재산 50억 30원입니다. 라고 누가 말해요? 그냥 50억인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라고? 나 무한 개념에서 놀 건데 3도에서 뭐 어쩌?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50억이지 뭐. 무한대로 갈 건데 뭐 어쩌라고. 돌아와서.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빼기 무한대에 상수 더한 걸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이런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식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나 이거 설명할 때마다 너무 좋아. 재밌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은 참 잘 짜여져 있어요. 잘 짜여져 있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이제 수정 보완되어 왔으니까. 근데 가끔가다 허점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할 때마다 뭔가 짜릿한 무언가가 있어요. 난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자, 교과서식 풀이입니다. 참고로 교과서식 풀이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교재라고 했어요. 장담컨대 모든 교재와 무슨 뭐 개념서, 유형서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하느냐? 풀이 방법이 나름 정해져 있대. 뭐라 하냐면 x제곱으로 묶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얘랑. 얘는 최고차항으로 분자물을 나눈다며, 그지?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으라고 그래요. 묶어볼까? 묶어봅시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2 남았죠. 마이너스 x분의 1 남았고 더하기 x제곱분의 3이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그래 놓고 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봐봐라. x제곱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뒤에를 봅시다. 얘 어디로 가죠? 2로 가고요. 마이너스 x분의 1과 x제곱분의 3이니까요. 각각 얘는 0으로 수렴. 이거 오케이 됩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무슨 형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정해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0으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은 어디로 가? 2로 가는 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야? 무한대로 가는 거랑 곱하기 2로 가는 거니까 결론은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거임. 이라는 결론입니다. 괜찮나요? 오류 찾아봐. 오류가 있어요. 힌트.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극한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극한의 성질 한번 보시고 이거 다시 보실래요? 문제가 있나 없나?
콕 집어드렸습니다. 지금 콕 집어. 극한의 성질 보이시죠? 극한의 성질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fx랑 gx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죠? 뭐 그걸 뭐 알파 베타라고 말했는데 그건 됐고요. 알파 베타라는 말 자체는 뭐 됐고요.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할 때 뭐라고요? 실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나눌 땐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를 오케이 단 분모가 0이 아님 요걸 이제 걸어두시고 에 대해서 리미트가 뭐 가능하다? 분배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앞을 보시면요, 이 문제도 지금 뭐 하고 있죠? 얘네들의 곱으로 처리했죠, 지금. 얘네들의 곱으로 처리했고요. 앞쪽에 있는 x제곱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고 뒤쪽에 있는 2-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은 2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뭐 했죠? 지금 리미트를 분배한 결과로 무한대로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나요? 이게 발산하는데. 수렴할 때만 리미트 분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극한의 성질이잖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분배 왜 했죠? 모순입니다. 모순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극한의 성질과 일치하진 않는 거죠. 가만 생각해봐. 니네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냐고 아무 때나. 분배할 수 있냐고요. 이를테면 이거 가능해요? 자, 1은 x 곱하기 x분의 1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 괜찮죠? 이래놓고 리미트 x를 그러면 0으로 보내보실래요? 그럼 리미트 x 이거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0분의 1이니까 뭐 무한대로 가요? 그럼 0 곱하기 무한대예요? 이렇게 할래요? 분배할래요? 이렇게? 분배하는 거 아우 못 부르겠다 이렇게 할래요? 어차피 1인데? 그러니까 분배할 수 없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배하면 안 된다고요. 함부로. 그럼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해 안 가세요? 무한대로 간다니까 얘는? 얘는 2로 간다니까? 근데 분배를 해서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2로 갔으니까 얘네들의 곱인 무한대로 갈 거야. 이러고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리미트 분배한 거잖아요. 수렴 안 하는데 x제곱은 수렴 안 하는데 리미트 분배했다고요. 그게 이거랑 안 맞는다고요. 되겠어요? 자,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고2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자, 특급 팁 들어갑니다. 이걸 녹화를 해놔야 되나? 조금 창피한데? 특급 팁 들어갑니다. 자, 이 맹점이 있잖아요. 매년 있었던 거고 원래 수십 년 된 맹점입니다. 이 맹점이. 근데 학교쌤들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맹점에 대해서. 리미트 분배했잖아 분명히,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질문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10년 전에 청원고라는 데서 잠깐 근무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걸 질문한 애를 만났어요. 학교가 끝난 건 아니고 수업을 요 부분을 딱 나갔어. 요 부분 딱 나가고 부정형 이런 부분을 딱 나가고 이제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에이 수고했고 에이 화이팅 하고서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쫄쫄쫄쫄쫄 여자애 3명이었을 거야, 내 기억에. 여자애 3명이 쫄쫄쫄 뒤를 쩔어. 이렇게 닌자처럼 싹 쫓아와요. 교무실 앞까지. 왜? 이랬더니 질문할 게 있대. 뭔데? 했더니 이걸 질문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깜짝 놀랐어요. 오, 애들이 이런 것도 질문하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줬죠. 이게 뭐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모순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내 입장에서 얘네들이 머릿속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 탐구한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인식들이,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여러 100가지 인상이 있다고, 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100가지 인상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기여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럼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겠죠. 그죠? 누군가는 이렇게 풀어도 돼. 아,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이런 걸 문제시하는 사람인 거고요. 나는 이런 걸 문제시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누군가는 또 다른 풀이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안 되나요? 이거는 그러면 극한의 성질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세요. 질문 안 한다고 또 수업 끝났는데 나라다 수업 끝났는데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애들 다 쳐다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예시를 생각하시고 쫄쫄쫄 따라가란 말이에요. 뒤에 쫄쫄쫄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하다. 이거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배웠는데 거기서는 각각의 수렴할 때에 대해서만 리미트가 분배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얘는 지금 발산하는데 리미트가 분배 가는 게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개 오바했지만 오바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이게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건 교과서식 풀이입니다. 이건 공인된 방식이에요. 어디 한나 수학 강사가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에는 이게 충돌로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충돌을 피하고 싶겠죠. 그럼 난 이 충돌을 피하고 싶으니까 난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 자, 초반에 많이 강조드렸던 직관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직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까지 가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과 수학 있잖아. 이과 지금은 미적분, 나중에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2. 그쪽의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이 시야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보세요. 자, x자리에다가 니네가 숫자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10 대입해봐. 앞에 있는 뭐 2를 곱하고 뭐 3을 더하고는 뺍시다. 심플하게 봅시다. 10 대입하면 100, 120이죠. x제곱과 x만 비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를 곱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오케이? 10 대입해보세요. 100, 120이 되죠. 100 대입해보세요. 만 빼기 100이죠. 뺀다고 치면. 뭐 여기다가 만 대입해 보실래요? 그럼 말하면 얘 1억 될 거예요. 거기서 만이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너네한테 돈을 준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야 100원 있는데 10원 빼고 줄까? 아니 만원 있는데 100원 빼고 줄까? 1억 있는데 100원 빼고 줄까? 만원 빼고 줄까? 뭘 받고 싶으세요? 이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좋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죠? 왜? 그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니까. 실제로 그래프 개형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가 점점점 커지면 이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죠? 그 벌어지는 게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나요? 계속 벌어지기만 하나요? 무한히 벌어지기만 하겠죠. 점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죠? 우린 그걸 가지고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끝입니다. 끝이에요. 요걸 조금 이제 수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속도가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x제곱이 x보다 훨씬 더 빨라요. 빨리 커져요. 속도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원 배우신 분들 대부분 있으니까 조금 더 그냥 요거는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는 김에 설명을 드리면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n자리가 크면 클수록 빠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얘를 넘어서는 애가 있어요. 얘보다 더 빠른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는 그 어떤 지수함수를 데리고 오더라도 뭐 a의 n제곱 꼴이라고 합시다.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 말고요. 2의 세제곱, 3의 n제곱 요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라고 봤을 때 뭐 x제곱, a x제곱 요런 애들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얘보다 더 작은 건 로그. 로그 애들은 다항함수보다 느리고 이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이 위계가 정해져 있다고. 로그 함수보단 다항함수가 빠르고 다항함수보단 지수함수가 빨라요. 다 그런 거야? 예. 다 그래요. 숫자를 니네가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항함수 내에서는 차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고요.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건 그냥 여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날 일은 없고요. 요거 만나려면은 고3 과정까지 가셔야 돼. 고3 과정까지는 가셔야 돼. 거기서도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얘기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푼다고? 야, x제곱이고 얘는 x제곱. 이거 더 빠르겠네. 끝. 이렇게 한다고요. 나는.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뭘 포함한다? 근호를 포함할 거다. 오케이? 루트가 들어가 있다. 실제로 가로 2번과 가로 3번 보시면 루트 보이잖아요. 그죠? 루트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푸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요? 유리화죠. 이거밖에 없어요. 루트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풀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지?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유리화를 하면요. 그 결과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형이 되든가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푸는 방법 알잖아요. 그죠? 푸시면 되는 거고요. 정형이 되면 정형이면 끝난 거고 때려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지요. 해봅시다. 가로 2번 볼게요. 가로 2번.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빼기 루트 x제곱 더하기 6x란 녀석이 있습니다. 뭐 하자고 그랬어요? 유리화 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쌤 이거 어떻게 유리화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분모에 1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분모 1이 있다 가정을 하고 요 녀석의 흔히 그냥 뭐 켤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인 버전, 그죠? 플러스를 분자분모에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즉 분자분모에 얼마 곱한다? 분자분모에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6x를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분자 자리 뭐가 됩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뺀 게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 이어나가 보시면 좀만 더 집중해 줄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자리는 요거 그대로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6x가 될 거고요. 분자 자리는요. 앞에 거 제곱 즉 x제곱에서 뭐 뺀 거 뒤에 거 제곱 요거 된 거 뺄 겁니다. 됐나요? 보자마자 어때요? 사라졌죠 얘네들이. 사라졌고 마이너스 하나 붙어 있었겠네요. 그죠? 무슨 꼴이 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네요.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푸는 방법은 알죠? 뭘로?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무엇을? 분자와 분모를 뭐 한다? 나눈다. 됐습니까? 끝났지 뭐. 계산 이어나가 볼게요. 분자 분모에 x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x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림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분의 6 위에는 마이너스 6 됐죠? 0으로 갈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답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됐죠? 마지막 가로 3번 요거까지만 보고 문제 푸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세요. 가로 3번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루트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x 플러스 1 분의 1이래요. 유리화를 해놓으시고 치환을 하셔도 되고요. 치환을 해놓으시고 유리하셔도 돼요. 편할 대로 하세요. 뭐 치환하는지는 알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 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는데 어떡하나요? 뭐 하자고?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주자고 그지?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주고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리미트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요?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뀌고 이 자리 전부 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넣어주고 문제 푸시면 되겠다.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환을 먼저 해볼까요? 치환을 먼저 하고 하셔도 되고요.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t제곱에 더하기 2t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 위에 1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대입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리미트는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뀐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풀이는 솔직히 말해서 2번이랑 똑같겠네요. 그죠? 유리화 해주시고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될 겁니다. 그죠? 정리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앞에 1번, 2번 풀어놓은 거 참고하셔서 3번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다 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45번 정도는 좀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다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걸 지우고 있자. 무한대 곱하기 0꼴까지 해버립시다. 자, 무한대 곱하기 0꼴 볼게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매우 단순해요. 여기도 딱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개념 정리 보실 필요는 없고요. 25페이지에 유형 분석이라고 막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극한 값을 구하려면 통분도는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여 함수식을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변형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의 기준을 안 써줬네요. 요거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여기다 짤막하게 메모해 놓을게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사실상 뭐만 보면 되냐면요. 앞에 리미트만 보시면 돼요. 앞에 리미트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극한 문제니까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리미트가 어쩔 때는 x를 a로 보낸다고 할 거고요. 어쩔 때는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고 할 거거든요. 오케이? 자, 결정해 드릴게요, 그냥. x를 적당한 상수값으로 보낸다고 하면요. 얘는요, 0분의 0꼴이에요. 쌤 다 그런가요? 예. 다 그래요. 0분의 0꼴로 판단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컨셉은 어떻게 했어요? 다 통분하고 인수분해해서 0 만든 인수 찾아야지 이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원래 그래야 하듯이. 그럼 얘는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뭐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무조건 다 그런가요?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푸는 컨셉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끝입니다. 실제로 문제에 적용 한번 해볼게요. 47번에 가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x 빼기 3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5 이렇게 돼 있죠. 봐보세요. 봐보세요. 자, 보자마자 무슨 꼴? 무슨 꼴? 소연아 무슨 꼴? 네, 정해진 겁니다. 오케이? 0분의 0꼴일 거니까 x를 3으로 보냈을 때 0으로 가는 얘가 이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전개하지 마시라고요. 냅두시라고요. 0분의 0꼴 될 거고 x-3이라는 인수를 어차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분모는 이미 있어. 분자만 찾으면 돼. 뭐 해주면 돼? 통분하면 되겠네. 요런 식인 거예요. 그죠? 이거 x-3 찾으면 끝나겠는걸? 요런 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터 x를 3으로 보낼 때 x-3은 이미 있어 버리고요. 뒤에 있는 애 통분해 주시면 될 건데요. 뭐 이거 어렵진 않잖아.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분자 분모 곱하고 여기 2 곱하고 됐죠? 그래 해버리시면 정신 차려! 2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1 빼기 12지 뭐. 됐죠? 통분한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 분자 분모 곱했고 2 곱했고 됐나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분모야 뭐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분모는 x-3과 2 곱하고 x제곱 플러스 1 한 거고 뭐 관심 없고요 사실은. 분자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9일 거 아니에요. 그지? 즉 x제곱 빼기 9니까요. x 플러스 3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야 찾았다 요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찾았다 요놈 이렇게 0분의 0꼴 만드는 요 녀석 찾았다. 범인 찾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3 대입해 주시면 끝났죠. 실제로 3 대입해 주시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0, 20분의 3 대입하면 얘는 6이겠네요. 약분해 주시면 답은 얼마?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0분의 3?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가로 2번도 보겠습니다. 가로 2번에서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x 루트 안에 x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고 루트 2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네요. 어쩔까요? 이거는 앞에 있는 리미트를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원래 어떻게 풀어요? 몰라 다 통분이지 뭐. 그죠? 몰라 통분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은 요거 하나 통분해 버리시면 루트 2x분의 루트 2x 빼기 얘가 될 겁니다. 거기다 x가 곱해진 상태네요. 좀 꼴배기 싫지만 한번 써놓을게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곱하기 루트 2x분의 분자에는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죠. 이 안에 불편해요. 유리화 맨날 하는 거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유리화 할게요. 좀 안 보이시니까 옆으로 당겨 쓰겠습니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곱하기 이거 뭔데? 유리화 한다니까? 그럼 이 자리가 루트 2x에 루트 2x에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요 유리화 했으니까 2x에서 2x-1을 뺀 겁니다. 다시 2x에서 2x-1을 뺀 겁니다. 2x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될 테니까요. 이거 그냥 1이라고 놓게요. 1이라고 놓으면서 더하기인데 미안해요. 잘못했네. 유리화 있는데 이러면서 x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더 좋겠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 자리 1 될 거니까 x 그냥 올려놨어요. 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거 루트 2x 곱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조기 복해라고 말하려고 그랬어. 보기 좋게라고 해야 되는데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려면 분모 자리에 있는 루트 2x를 분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2x 더하기 루트 이 자리가 4x 제곱에 마이너스 2x 분의 x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 하나만 뭘로 나눌까? 분자분모를 x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나눠주시면 2 더하기 요거 루트 4 빼기 x분의 2 분의 1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되죠? 결론은 그래서 뭐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메모하시고요. 메모하시고요.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리미트를 보시고 아 이거 0분의 0 꼴이구나. 앞에 리미트를 보시고 아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아 알겠네 하고 푸시면 된다는 거. 됐어요? 컨셉 자체가 썩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4개를 만날 건데요. 사실상 이 4개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얘네 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둘은 뭐 나름의 풀이 방법이 있기야 하지만 결국은 얘네들한테 다 기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48번, 49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얼추 풀었다 싶으면 넘어가서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잠좀 28페이지 봅시다. 미정계수의 결정과 다항함수의 결정이 있어요. 한 통속입니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보세요. 리미트 x를 1로 보냅니다. x 빼기 1분의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5래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 결정이야 뭐 결정한다 할 때 그 결정인 거고요. 그죠? 미정계수가 뭘까요? 계수야. 계수가 뭔데? x에 곱한 거, 뭐 상수 자리 혹은 x제곱 앞에 곱한 거 이런 걸 계수라고 하죠. 앞에 있는 미정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 뭐? 앞에 보세요. 예. A값 B값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식을 세팅해 놓을 테니까 이 세팅한 식에 빈칸 채워라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풀까요? 논리적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부정형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부정형. 뭐? 0분의 0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의 논리적 토대가 뭐라고요? 0분의 0꼴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보세요. x를 0으로 보냈죠? 1로 보냈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는 5래요. 수렴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는 5래요. 수렴한 겁니다. 유일하게 0이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분자 자리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혹은 적당한 상수값으로 대응한다면 얘는 발산하는 애예요. 는 5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했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겠네?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다리끼라고 해야 되나? 뭐 외나무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갈림길이 3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로 가도 망하고 여기로 가도 망하니까 여기밖에 없겠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따라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한다? 이거 0분의 0, 분모가 0인데 는 5가 되려면 얘도 0으로 가야겠네로 시작합니다. 즉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에요. 이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안 그러면 는 5가 될 수 없다. 는 머시기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걸로 시작한다. 그리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1 때려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실제로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일 텐데 그게 0이니까요. 문자 하나 줄인다 치고서 b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한 거예요? 요거 이항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원래 있는 문제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문자가 하나 줄었죠? 문자가 하나 줄었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어?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x제곱에 더하기 ax에 b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1이 들어간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때요? 인수분해가 너무 잘 돼요. 인수분해가 너무 잘 돼요. 자, 얘네 둘이가 a로 묶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앞과 뒤에 x제곱에 빼기 1이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 잘 되죠. 얘네들도. 그죠? 각각을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는 자,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부모는 x-1이고 분자는 얘네들 일단 묶어볼까? a로 묶었어. x-1이야. 그지? 얘네들도 묶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인수분해 너무 잘 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정리해볼게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하고 더하기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한 번 더 정리해준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계산이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준다고 치면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x-1로 묶어놓으면은 x 더하기 1 더하기 a에 x-1로 묶일 수 있겠죠. 공통인수 x-1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뒤로 빼버린 겁니다. 됐죠? 여기로 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셨을 때 무슨 꼴입니까? 0분의 0 꼴이죠. 당연히 0분의 0 꼴인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놓은 거니까. 그러면 인수분해되어 있는 거 약분 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정형됐으니까 1 때려 넣으시면
요 녀석은 결과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A, 즉 2 더하기 A인데 그게 는 오래매요. 그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3이 된 거고요. A가 3이면 B는 얼마? 여기다 3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다. 끝이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내용 정리 다시 잠깐 보실래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26페이지에 8번입니다. 26페이지 8번입니다. 가로 1번 보세요. 뭐예요? 리미트 x를 a로 보냈는데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한대요. 그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간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한다고요. 끝입니다. 되겠죠? 너무 심플하죠? 왜? 이렇게 안 되면 발산하니까. 5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니까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다시 넘어와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2번 볼게요. 요건 가로 1번이었고요. 50번의 가로 2번도 보겠습니다. 50번의 가로 2번을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데 분모 자리는 루트 x 플러스 a 빼기 b 이렇게 되어 있고 분자 자리는 x 마이너스 2네요. 는 4래요. 됐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분자가 0으로 가잖아요. 그죠? 분자가 0으로 가요. 근데 분모가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갔어. 분모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는 4래. 이렇게 될 때 분모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이것도 0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예를 들어 뭐 3으로 수렴해, 뭐 7로 수렴해 이렇게 된다고 치면 7분의 0, 3분의 0이니까 전부 다 0이죠. 는 0이 되는 거지 4가 될 수가 없고요. 그죠? 혹은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치더라도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치더라도 는 0입니다. 그죠? 어찌됐건 정형이거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는사가 될 수가 없다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는사라는 게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더라도 분모가 또 0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의 베이스도 0분의 0꼴이겠네요. 그죠? 이 녀석의 논리적 기반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고 개념에서 있는 걸 대응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부정형을 안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자 이거야.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모도 0으로 가야만 하겠는데 안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분자가 0이므로 분모 자리에 있는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도 0으로 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루트에 2 더하기 a 빼기 b가 0이 될 거고요. 정리해 주자면 b가 들어갈 자리에 루트 2 더하기 a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요거를 위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똑같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됐죠? 넣어보실? 톡톡 넣어보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하자.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분모 자리는 루트 x 플러스 a 빼기 요거죠. 루트 2 플러스 a 분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실제로 여기다 2 집어넣어 보시면 0분의 0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됐죠? 어떻게 해요? 루트가 보이면 유리화. 됐죠? 요 녀석의 무슨 버전? 플러스 버전을 분자분모에 곱해주시면 실제로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밑에는 합차 공식 됐을 거니까 x 플러스 a에서 2 플러스 a를 빼는 셈이 될 거고요. 분자 자리인 요 녀석의 플러스 버전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에 좀 지저분하지만 봐주세요.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a가 분자분모에 곱해진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분모를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a가 사라지죠. a를 한번 더하고 a를 한번 빼니까 사라질 거고 결국 분모 자리에 남아있는 건 x-2입니다. 근데 x-2가 분자에도 있네요. 추가 약분 이렇게 되고요. 그죠? 약분을 해주시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게 얘죠. 이거 하나. 정형됐으니까 2 집어넣는다고 치면 루트 2a 루트 2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a니까 2에 루트 2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게 얼마? 는 4인 거죠. 는 4. 는 4. 이렇게 된다. 정리하면 a 얼마? a는 2. 맞나요? a가 2면 b는 얼마? 2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b도 2. 끝. 이렇게 푸는 게 미정계수 결정입니다. 됐죠? 됐죠? 51번만 좀 풀어봅시다. 51번만 풀어보세요. 51번 가로 1번 가로 2번만 해보십시오.
다항함수 결정 봅시다. 사실상 다항함수 결정은 미정계수 결정이랑 같은 유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문제 같이 보면서 봅시다. 54번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x 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1분의 fx는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마이너스 2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 봤었던 미정계수의 결정은 세팅을 해줍니다. 야, fx 대신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줄게. 이거 가지고 이 a자리 b자리만 네가 구해. 빈칸 채워봐 라는 컨셉이라면, 얘는 그냥 네가 fx 만들어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형 이름도 다항함수의 결정이잖아요. fx 네가 결정하라고 라는 유의 문제입니다. 그럼 맨 처음 뭐부터 선행해 주셔야 되냐면 요걸 먼저 선행해 주셔야 돼요. 요걸 먼저 선행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게 뭔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는 0분의 0꼴이라면서, 예, 0분의 0꼴인 애들이 있어요. 그럼 미정계수의 결정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다항함수의 결정은 맨 처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보시면 돼요? 리미트 보세요. 리미트 보시면 x 무한대로 보내는데 분모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는 1이래. 그럼 분자도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부정형을 지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정형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정계수법이나 다항함수의 결정이나 둘 다, 미정계수 결정이나 다항함수 결정이나 둘 다 하나의 유형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개념이랄 게 없어요. 개념은 전부 다 뭐? 부정형.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쩌라는 거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시고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차수. 그러니까 fx의 차수. 몇 차식인지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요 두 가지만 구하시면 돼요. 뭘 보고요? 얘를 보고요. 실제로 어떻게 써요? 봐봐. 분모가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식이잖아. 그지? 근데 는 1이잖아. 그럼 분자도 어떻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요걸 보시고 분자도 fx도 그러면 2x 제곱으로 시작하겠는데 뒤에는 몰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는 1이니까. 뒤에 거는 왜 몰라요? 모르죠. 들러리인데. 걔가 뭐가 오건 간에 결과는 바뀌죠. 근데 는 1이 될 건데. 이해가십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는 했지, 이렇게 하고 그냥 무턱대고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단 생각은 했지만 2x 제곱으로 시작하겠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fx를 2x 제곱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팅한 걸 0분의 0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미정계수 결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팅하는 과정. 요거 하나가 추가된다.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보다 다항함수의 결정은 앞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다. 뭐? 세팅하는 과정.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뭐 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고. 자, 실제로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요 fx가 들어갈 자리에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자, 똑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방식이.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분자가 뭡니까? 2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인 겁니다. 이게 는이가 된 거예요. 됐죠? 분모가 어디로 가죠?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실제로 4 빼기 2 빼기 2니까 는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는 2로 수렴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0분의 0꼴 베이스로 하고 있는 미정계수 결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따라서 2를 분자에 집어넣어도 는 0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요것도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도 0으로 가셔야 된다고. 똑같이 반복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50번 문제 가로 1번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죠? 돌아와서 계산으로 해볼게요. 이제 2 집어넣어봐. 4, 2,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따라서 b자리 얼마?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문자 줄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문자 줄여주는 겁니다. 아까는 세팅할 때 문자가 a랑 b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0분의 0꼴인 걸 이용하셔서 b자리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로 바꿔주시면 문자가 하나가 된 거죠. a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용하셔서, 요걸 이용하셔서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2x제곱에 더하기 ax에 아까 했었던 b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됐죠? 아까 풀이랑 그 다음부터 또 똑같아요. 뭐 할 거야? 얘네 둘이는 a로 묶이잖아 일단, 그지? 얘네 둘은 a로 묶일 거고, 얘는요 2로 묶어냈더니 x제곱 마이너스 하잖아. 또 인수분해 잘 되겠죠?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분모 자리 인수분해 됩니까? 잘도 잔다. 분모 자리 인수분해 됩니까? 분모 자리 인수분해 돼요? 분모 자리 인수분해 돼요. 되겠죠?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인수분해 잘 되고요. 분자 자리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a로 묶고 싶죠? 묶을게요. 잠이 솔솔 오지? 2로다가 묶어주시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얘도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왜 1이야? 2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x 마이너스 2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묶어보시면 밧줄로 꽁꽁 묶어주시면, 니네 이 노래 모르지?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자, x 마이너스 1을 묶겠습니다. 2에 x 플러스 2에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약분할 거 보이시죠? 추가! 야!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촥촥 없애주시고요. 그죠? 그럼 이제 x를 2로 보내면 정형이죠. 실제로 이제 2를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 8 더하기 a 해서 8 더하기 a가 될 건데, 그게 얼마? 는 2가 돼 있는 거죠. 왜 는이 됐어? 마이너스 2였는데. 왜 마이너스 2 됐어? 아, 마이너스 2 맞구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어우, 힘들어라. 그죠? 정리하면 3 더하기 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 자리는 얼마? 넘어와! 해서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a 자리가 마이너스 9가 되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b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해서 18 빼기 8 해서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안 끝났어요. 우리의 결론은 뭐야? fx입니다. 그래서 fx가 뭔데요? 라고 하시면 기본 세팅했던 이 녀석의 a 자리와 b 자리를 이제 메꿔주시면 되는 거죠. a 자리와 b 자리를 메꿔주셔서 fx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10입니다. 아이고 fx 구했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3 대입하시면 답이네요. 3 넣어볼까요? 최종답 빠밤. 3 넣어라. 3 넣어라. 3 넣으면 얼마냐? 3 넣으면 얼마냐? 9, 2, 18 빼기 27 더하기 10 했다. 얼마예요? 1인가요? 마이너스 6. 계산이 이상한데? 봤어요 방금. 제정신이 아니죠. 미쳤나봐요. 왜 8이 3으로 변했죠? 이것 때문에 다 망했네요. 그죠? 다시 볼게요. 8인데 누가 이렇게 되고요. 이 짜스기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14. A 자리가 마이너스 14면 저 자리 넣으시면 28. 28에서 8 뺐으니까 20. 와, 되게 크네. 되게 크네. 이 자리 샥샥샥샥샥. 샥샤라 샥샥샥. 이것도 지우고. 8을 3으로 알아보다니 문제가 있어요. 14x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계산하기 되게 싫게 생겼네. 9, 28 3 곱하기 14 하면은 12에 마이너스 42 더하기 20 이렇게 되나요? 38이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맞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55번 하나만 좀 풀게요. 55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자, 앞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메모는 해오세요. 적어도. 풀어 오셔야 되니까. 안 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가 논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태도야, 태도. 기본적으로 안 되면 써놓으세요.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면 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냥 안 하고 배 째는 거야. 그러기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수업을 듣지 마세요. 그러실 거면. 안 하고 배 째실 거면.
잠깐 27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마저 다 이거 냅둘 거니까 좀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드릴 거예요. 그때 마저 다 쓰셔도 되고요. 잠깐 앞에 넘어와서 개념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극한을 끝냅시다. 앞에 좀 봐주세요. 2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주는 대로 해볼게요. 여기서 주는 대로 할 거고 개념도 확장할 겁니다. 자, 이게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그랬네요. 그죠? 그때 두 가지가 만족된다는 건데 사실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그냥 별개로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거로 보시면 안 되고 가로 1번이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별개로 가로 2번이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다뤄 볼 겁니다. 첫 번째,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으면 알파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대요. 여기에 좀 추가 좀 하겠습니다. fx보다 gx가 커도 돼요. fx보다 gx가 커도 fx보다 알파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습니다. 쌤, 큰 거면 큰 거 아닌가요? 아니, 리미트의 특징이 같아질 수도 있다예요. 같아질 수도 있어요. 니네 한번 생각해 보실? 봐봐. x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x제곱분의 1에 아무것도 안 붙여보면 플러스지, 얘는 그럼. 그럼 x에 여러분들이 월 대입하면 무조건 얘가 큰 거 아니에요? 동의됩니까? 되겠죠, 이거. 당연히 되겠죠.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봐.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얘보다 얘가 크죠? 그죠? 무조건 크죠, 얘가. 그죠? 리미트 취해보세요. 리미트 취하셔서 실제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보시고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의 x제곱분의, 아니 가로시도 필요 없었는데 괜히 쳤네. 얘를 보세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어디로 가요? 0. 얘는 어디로 가요? 0. 같아지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는 없어. 얘가 무조건 작았잖아. 리미트를 취해서 얘가 더 커져요는 없어요. 근데 크거나 같답니다. 얘보다 얘가 크거나 혹은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다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fx가 뭔지는 몰라. fx가 뭔지는 모르는데 얘보다 작은 애가 gx라는 애가 있어. 근데 만약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gx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fx도 리미트 취해주면 무한대로 발산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날 리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냥 이미지만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fx보다 gx보다 fx가 더 커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가버려. 그럼 fx도 등 떠밀리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요. 나보다 크잖아! 이러면서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gx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등 떠밀려서요. 오케이? 이미지를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로 2번은 따로 얘기할게요. 가로 2번에 별표 쳐주세요. 개념적으로 엄청 중요한 애입니다. 개념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별표만 치시고요. 앞에서 내용 정리하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보세요. 엄청 중요해요. 자, 얘는 이름도 있어요. 사실은 이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름을 따로 안 붙입니다. 근데 미국 책 같은 거 보시면 스퀴즈 티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퀴즈 티어렘. 스퀴즈가 뭐야? 스퀴즈, 쥐어짬. 약간 쥐어짜는 걸 스퀴즈 한다고 그러지. 그지? 알잖아, 몰라? 알잖아. 스퀴즈 티어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직역하면 쥐어짬 정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쥐어짜는 정리 하면 좀 이상하니까 보통은 조임 정리 이 정도로 그냥 설명합니다. 조임 정리. 조이는 거야. 볼트와 너트를 조이듯이 조이는 거야, 이렇게. 조임 어떻게 돼서 가운데 낑기겠죠. 약간 비슷한 이미지죠,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쌤들이 그냥 애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거 관련해서 이걸 찾아본 건 아닌데 어쩌다가 과에 나 옛날 대학 다닐 때 과에 돌아다니는 옛날 책이 있는 거야. 고대 문헌 같은 책이 있어. 분명히 수학책인데 제목은 다 한문이에요. 그리고 생산 연도라고 해야 돼. 출판 연도를 보니까 막 1970몇 년도 막 이런 거. 와,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 열어봤더니 반은 한문이고 반은 한글이야. 그런 거 있어. 옛날 거 한문 되게 많아. 근데 봤더니 요걸 찾았거든요. 요걸 돌리다가 한번 쓱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쥐덫 정리라고 돼 있었어요. 이런 이미지인 거죠. 쥐덫. 되겠어요? 다 이미지가 좀 비슷하죠. 그 이미지를 좀 갖고 볼게요. 자, 보세요. fx보다 hx가 더 크고요.
hx가 더 크고요. hx보다 gx가 더 커요. 참고로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가. 요거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만약에 리미트 x를 뭐 a로 보냈는데 그때 fx 값과 리미트 x를 a로 보냈는데 그때 gx 값이 같아. 뭘로 같아? 알파로 같아. 이렇게 되면 중간에 낑겨 있는 요 gx, hx라는 녀석도 거기로 h인데 얘도 거기로 갑니다. 끝이에요. 상상되세요? 자,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등치가 이만한 사람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등치가 얘가 fx고 얘가 gx야. 나는 그 사이에 있죠. 그죠? 사이에 낑겨있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 가운데 있는 문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예요. 내가 중간에 뭐 하는 놈인지 모르는 나는 hx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 너보다 큼, 나 너보다 작음 이런 애들 둘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값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도 거기로 가야 해.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hx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얘를 위아래로 막고 있는 fx랑 gx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해버리면 얘도 거기 낑겨서 간다. 라는 게 조임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조건이냐면요. 여러분들이 hx가 뭔지 몰라도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걔보다 살짝 크고 살짝 작은데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애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수학 전반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정리입니다. 실제로 문제로 출제도 종종 되는 편이고요. 뭐 출제율이 높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뒤로 넘어가셔서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다 수많은 개념들을 이걸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가로 2번에만. 옆에다가 조임 정리 혹은 좀 있어 보이고 싶으면 스퀴즈 티어렘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참고로 나는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정리 이름을 영어로 한 번씩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직역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 직역되거나 이렇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있어 보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하나만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극한 끝이야. 넘어가 봐. 58번 조임 정리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우자. 앞에 요거는 그러니까 얘는 문제로 안 나와. 사실은 대수관계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문제로 잘 나오는 거는 그나마 조임 정리. 자, 58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58번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제곱 더하기 4분의 2x 제곱에 마이너스 1보다 fx가 크거나 같고요. 얘보다 3x 제곱 더하기 4분의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크거나 같답니다. 이때 문제는 뭐라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달래. 그랬을 때 fx 어떻게 되냐? 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쉬워. 자, fx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냥 예산이 낑겼음 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요거 리미트 보내보세요. 리미트 왼쪽 끝에 있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놈 3x 제곱 더하기 4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어디로 가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지? 뒤에 있는 얘네들은 뭐라고 다? 들러리. 오케이? 왜?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수렴? 3분의 2로 수렴. 됐습니까? 되겠죠? 또 얘는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3x 제곱 더하기 4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x제곱으로 분점문을 나눌 텐데 나누고 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들러리. 그죠? 0으로 가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3분의 2겠죠. 즉 얘네들이 똑같이 3분의 2입니다. 얘 옆에서 3분의 2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뭐에 의하여? 조임 정리에 의하여 어떻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의 fx는 어디로 가겠다? 그 낑긴 3분의 2로 가겠다. 끝.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풀이 과정이에요.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완벽한 모든 풀이 과정을 쓴 겁니다. 됐죠? 이 정도로 하시고요. 밑에 59번 쉬워요. 그죠? 59번, 60번 이런 거 쉬우니까 깔짝 풀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극한의 활용은 안 할 겁니다. 이건 니네가 풀어오세요.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문제 좀 풉시다.
문제 좀 풀고 앞쪽 저거 정리 안 된 사람들 저거 정리해 놓으세요. 안 된 사람들. 저 할 줄 아는데요. 밑에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안 풀린 사람들은 아까 54번 요거 풀어놨던 거 있잖아. 54번 요거 메모라도 해놓으세요. 최소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 오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극한 끝. 문제 풉시다. 에이. 근데 이거는 사실 극한 문제긴 한데 극한 문제가 아니에요. 극한 문제인데 극한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앉아. 극한 문제인데 극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그냥 도형 문제죠. 리미트 안 걸었,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리미트를 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거를 표현하는 거잖아. 마지막에 리미트 하나 띡 달아놓고 극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문제긴 한데 사실상 문제를 푸는 주요 과정들이 전부 다 극한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자,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은 힌트를 찾으셔야죠. 그래도 극한이니까. 자, 리미트 a를 1-로 보낸대요. 그죠? 앞에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리미트 a를 1-로 보낸대요. 그럼 당연히 얘가 a에 대한 식이어야죠. 이 녀석이 얘네들 곱한 게 a에 대한 식이어야지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죠? 그러니까 BO의 길이와 PH의 길이를 각각 A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A로 설명하려면 A구 나발이구 간에 뭘 설명을 하려면 일단 좌표를 아셔야죠. 그죠? 사실 이런 류의 문제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 수원,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이쪽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돌아와서 볼게요. B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편의상 이 직선 L이라고 둘게요. 그럼 이 직선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 직선은 점 P와 점 A를 지나가죠. 점 A의 좌표는 1,0이고요. 점 B의 좌표는 A, B라고 하겠대요. A, B는 요 위에 점입니다.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이 될 거고요. 자, 만들어 볼게요. Y는 기울기 얼마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직선 L의 방정식은 얼마니? A-1분의 B 해놓고 1,0 지나갈 거니까 X-1 이렇게 세팅하면 너무 이쁘겠네요. 그죠? 됐죠? 그럼 얘는 1,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다시 전비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전비는 X가 뭐일 때? 0일 때죠. 따라서 이때 X가 0이면 0 넣어보세요. Y는 마이너스 1 딱 들어가니까 A-1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점 B의 Y 좌표죠. 왜? 점 B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그죠? X가 0일 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찾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점 B를 표현하면 0, A-1분의 마이너스 B예요. 물론 불편해요. 왜 불편해? 나는 A에 대한 식을 만들고 싶어. 근데 B가 왜 나오냐 이거야. 그럼 B를 A로 바꿔주면 되잖아. 네, 그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H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요걸 알았으니까 이제 OB의 길이는 OB BO라고 할게요. OB나 BO나 똑같긴 한데 BO 뭔가 불편한데 OB를 많이 쓰는데 OA, OB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밀고 나가. 어쨌든 요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요거는 이제 A-1분의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알았죠?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뭔데? pH 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pH 길이는 또 얼만데요? 별도로. pH 길이는 사실상 점 P의 Y좌표 아닌가요? 끝. B. 됐나요? 그러면 OB도 알았고요. pH도 알았죠. 곱한 게 쟤한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해볼까요? 리미트. A를 1-로 보낼 때 둘이 곱했습니다. 따라서 A-1분의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하면 되겠죠. 아니 쌤 B 쓰지 말라면서 B 쓰면 안 돼요. A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바꿔봅시다. 자, A랑 B 사이의 관계식이 뭐가 통하는데 A, B라는 게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했었던 요 서술과는 별개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일 거예요. 동의? 그죠? 됐습니까? 그럼 B제곱짜리는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죠? 1-A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죠? 오케이? 동의? 그러니까 여기 B가 들어갈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B제곱 자리에 1-A제곱 넣으시면 돼요. 동의? 됐죠?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을
넣어주시면은 리미트 a를 1-로 보낼 때 분모는 a-1이고요. 분자 요 자리 뭐 돼요? 1-a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분배했다고 치면 a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아이 구했네요. 됐죠? 별거 없다니까. 이제 극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극한 문제 풀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쉽죠? 끝났죠? 인수분해 너무 잘 되잖아. 요거 a 플러스 1과 a-1에 곱일 테니까 약분해 주시고 나면 1 때려 넣으면 는 2의 끝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봐봐요. 문제를 푸는 모든 과정에서 극한이 어디에 관여했냐면 요거 관여했어요. 요거 딱. 요거 하나 관여한 겁니다. 그럼 이걸 극한 문제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맞죠? 일단 극한은 쓰긴 쓰니까 극한 문제긴 한데 문제를 푸는 대부분의 과정이 다 극한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그죠? 이런 겁니다.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이에요. 다시 기본적인 가이드를 드리자면 그래도 팁이 될 만한 가이드를 드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리미트를 취한 결과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뭘 보셔야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리미트 뭘 걸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63번 봐봐. 64번 봐봐. 리미트 뭐라고 하고 있니? 거기를 보세요. 63번 봐봐. 뭐라고 돼 있니? t를 무한대로 보낸대.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뭐 t 루트 t, ft 같은 애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봐봐. 그 밑에 봐봐. 이번에는 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점 A가 곡선 Y는 X제곱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선분 OC의 길이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뭐가? 점 A가 원점에 가까워진대. 그럼 점 A의 X좌표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점 B의 X좌표를 A라고 놓고 이렇게 푸시든가 아니면 뭐 T라고 놓고 푸시든가 그런 식으로 요건 좀 세팅이 좀 가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결론 고민해 보시고 풀어 오시고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봤습니다. 극한 끝. 극한 끝.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 문제 어디 풀자고요? 남은 거 75번부터 84번까지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네,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숙제 다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유제 안 풀린 거 있잖아. 그거랑 오케이?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부터 유제들 몇 개랑 그리고 요거 뒤쪽에 있는 두 쪽 그죠? 한 장 요거만 내일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연속 정의합시다. 이제 연속의 정의 극한 하나 끝났고 자, 연속의 정의 볼 건데 일단은 책 보지 마시고요. 앞에 보세요. 책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정리하고서 책을 보겠습니다. 연속 함수 연속성 함수의 연속 짠짠. 자, 연속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연속이 영어로 뭐냐면 보통 이제 연속성이라고 해서요. continuous 어디 갔냐? continuous라고 부릅니다. 연속성이라고 해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니네. 집중 좀 하라고 좀 집중 좀 그냥 나중에 보고 집중 좀 하라고. 연속 어디서 많이 봐요? 뭐 그냥 어디 뭐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뭐 컨티뉴 이런 거 뜨는 거 알아요? 그죠? 뭐 동전 넣고 뭐 하다가 시간 지났어. 그지?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계속되냐? 뭐 이런 겁니다. 계속되면 연속인 거예요. 이어져 있냐? 그러니까 계속되냐? 이어져 있냐? 요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 아님? 그지? 이런 식 아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이어졌죠. 이런 이미지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톡! 이 자리가 x는 a인데 이렇게 생겼으면 x는 a에서 이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점선으로 이어졌어요. 점선은 보조선입니다. 이 자리가 x는 a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사실 얘는 없는 거예요. fx만 그리면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조선으로서 x는 a라는 지점이야 라는 t를 내주려고 점선 표현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어졌어요? 끊어졌죠. 다른 것도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죠.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어졌어요?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통점들을 찾아서 뭔가 본질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도달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요걸부터 정의해야지. 자, 요거 여기서 끊어졌죠? 이건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요, x는 a가 요점이라고, 여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함수 f의 연속성을 볼 건데, 함수 f가 y인 f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를 보는 겁니다. 정의, definition을 보는 겁니다. definition, 정의, 의미를 정하기.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 함수값이 필요해요. 함수값이 뭔데? 때려 넣어서 나와야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생각해 보실래요? y는 x분의 1 그래프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으라짜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x 이퀄 0일 때 아무것도 없죠. 그래프가. 그럼 이거 x 이퀄 0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왜요? 함수값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는 겁니다.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으로 fa가 존재해야 돼요. 동의되죠? 동의되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요런 애들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좌극한, 우극한 봤었죠?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해서 걔네들이 같아야 돼요. 안 같죠? 그럼 얘는 극한값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죠. 이런 거야. 뚝 끊어진 애들 있잖아. 왼쪽에서 온 거랑 오른쪽에서 온 거의 그래프의 개형이 안 맞나요? 이런 애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극한값이 필요해요. 극한값. 뭐가 존재한다?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fx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와 요걸 우리가 자극한이라고 부르죠.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보낼 때 fx가 우극한이라고 부르죠. 같아야지 얘가 존재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거 별표 쳤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러면 끝인가요? 끝인가요?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겼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있어서요. y축이 있어서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뽕, 요 자리 2, 요 자리 1. y는 fx 이렇게 생겼어요. 자, x 이퀄 0에서 보는 겁니다. 연속인지 보는 겁니다. x 이퀄 0에서 함수값 1입니다. 그죠? 색칠돼 있잖아요. f0은 1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난다. 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그때 fx 값도 존재하죠. 얼마예요?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2를 향해 가고 있죠. 그죠? 그럼 얘가 2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이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x 이퀄 0에서 계속 됩니까?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얘네들이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연속이 또 아닌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더니 잠깐만 얘네들이 달랐더니 또 연속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연속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세 번째 조건도 필요해요. 세 번째 조건이 뭔데? 앞에서 네가 찾았던 극한값과 함수값, 그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fa와 무엇이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fx가 같아야 한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별표를 준다면 여기다가 별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별표냐? 니네들이 생각을 해봐. 같다 같지 않다를 말하려면 존재해야 같다 같지 않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한 줄로도 끝낼 수 있어요. fa를 구했어.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를 구했어. 걔네들이 같아. 그럼 끝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거라고요. 책 볼게요, 이제. 39페이지 펴주시고 38페이지 펴주시고요. 38페이지의 중간에 중심 개념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fx는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함수값 존재. 두 번째 조건 뭐라고요? 극한값 존재. 세 번째 조건 뭐라고요? 기네들이 같아 이거라고요. 그죠?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이제 처음으로 할 건데 앞으로 이 말을 아마도 10번 이상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속이란 단원에 이제 진입한 거잖아요. 그죠?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에 진입한 건데 자, 연속 문제는요. 연속의 정의로 풉니다. 요걸 가슴 깊이 새겨두세요. 연속은요. 연속의 정의로 풀어요. 쌤, 연속은 다른 성질 뭐 이런 거 정리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결국은 연속의 정의로 풉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한 10문제 정도 나왔어요. 연속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왔잖아요. 그 중에 최소 9문제는요. 연속의 정의로 풀 거예요. 최소 9문제는요. 10문제 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충 90% 이상은 연속의 정의로 풉니다. 근데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만났어. 시험지 안에 연속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걸 기준으로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연속이 전체 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통 잡았을 때, 시험을 대략적으로 잡아놨을 때 연속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충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돼요. 연속의 비중이 시험지 하나를 기준으로 왔을 때. 보통 앞에서 말했었던 극한, 그 다음 연속, 뒤에서 미정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원의 한 반팀 요 정도까지 해서 한 5개 단원 정도가 보통은 중간고사 범위로 잡혀요. 보통은. 진도를 못 나갔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고전으로 끊는다 하더라도 도함수까지는 나갈 거고 그럼 이제 4개 단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시험지 하나에서 20 내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한 20문제 나온다고 치면 4, 5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4, 5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얘기했죠. 뭐라고요? 연속은 연속의 정의로 푼다고. 연속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지를 싹 모아놓고 보잖아. 한 100문제 펼쳐보잖아. 한 개 그 학교 말고 여러 학교 시험지를 다 펼쳐놓고 연속을 한번 정리를 해보잖아. 그러면 한 100문제가 있다고 치면 90문제 이상이 연속의 정의 문제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시험지 하나에서 연속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문제 나오거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연속은 연속의 정의로 풉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이걸로 푼다고요. 거의 모든 문제는 이걸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오케이? 절차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절차? 첫 번째 함수값 체크, 두 번째 극한값 체크, 세 번째 걔네들이 같은지 체크.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됐죠? 그 문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넘어가 보세요. 참고로 연속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연속이 안 되면 불연속이에요. 자, 예제 하나 보도록 하죠. 어디냐? 41쪽 위쪽에 예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엄청 쉬워 얘들아. 엄청 쉬워. 가보세요. 85번. 자,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래요. 요걸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보통 연속성을 조사하시오라고 말하면 여기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로 1번부터 볼게요. fx는요.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에 더하기 4x에 더하기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2래요. 됐습니까? 풀어봅시다. 뭘 풀어? 이거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연속의 정의요. 하나씩 체크할게요. 첫 번째, 뭐부터 봅니까? 함수값 보셔야죠. 뭐 어디서 x 마이너스 1에서. 그럼 뭐부터 체크해? f 마이너스 1 얼마인지 체크해. 얼마인데? 2겠죠, 그죠? 그렇잖아. 마이너스 1이면 2래며. 됐습니까? 두 번째로 뭐 체크해? 두 번째로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fx 체크해. 됐어요? 자, 우리가 극한 나갈 때 맨 처음부터 내가 무지하게 강조했던 게 있는데 왜 그래? 어디 봐. 귀신 있어 뒤에? 자꾸 내 뒤를 보길래. 오우씨. 볼게요. x를 마이너스 1로 보낸다는 내용 안에 무엇이 숨어 있다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시 x를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fx의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면 그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가까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때도 강조를 했던 게 얘들아 이거 써놔 라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이걸 써놓으시면 문제가 클리어가 되죠. fx는 마이너스 1은 아닌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애인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fx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라고? 우리는 앞에 걸려 있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그러면 fx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계산해 볼까요? 분자자리 인수분해 너무 잘 되네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고요. 그죠? 실제로 x 플러스 1을 찹찹 제거해 놓고 다시 봤더니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의 x 플러스 3만 남았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 때려 넣었더니 얼마예요? 2죠. 됐습니까? 2단계까지 끝이에요. 근데 3단계는 눈에 보이죠. 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나요? 같아요? 같죠?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임으로 f-1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의 fx의 값이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거가 돼요. 결론은 뭐다? fx는 뭐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 와! 잘됐다! 축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불연속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적어도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겠죠. 뭐? 함수값 존재하지 않든가 혹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든가 둘 다 존재하면 얘네들이 같지 않든가 그건 불연속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연속인 문제를 봤을 때 불연속인 이유를 댈 때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딱 걸려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로 2번도 한번 봅시다. 연속인 경우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불연속인 경우도 하나 보셔야 되겠죠. 좀만 기운 내주세요. 에이짜. 가로 2번 볼게요. 절대값 씌우고 난리 났네. 그지? 가로 2번 fx가 흑자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플러스 1 언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1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본다고요? 함수값부터 체크한다고요. 그죠? f-1은 1이겠죠. 그죠? 체크했고요. 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fx 값을 체크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절대값이 보이네요. 그죠? 절대값 때문에 부득이하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체크해 볼게요. 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왼쪽에서 보냅니다. 좌극한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x는 어떻다고?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됐습니까? 이 부등호를 좀 기억하세요. 좌극한이라고? 그럼 작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다라고 생각해 놓고 이 녀석을 다시 봐주세요. 그럼 리미트 x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보냈을 때 fx는 분모는 x 플러스 1이 변함이 없고요. 분자 자리를 보시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대입될 거기 때문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요. 이거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겠죠. 너 눈은 엄청 초점이 잘 맞고 있는데 뭔가 요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집중 좀 해주세요. 니 말고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됐죠?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그럼 결과는 뭐겠어요? 찹찹 약분됐으니까 마이너스 1로 가요 라고 말하겠죠. 그죠? 좌극한은 이렇고요. 우극한도 볼까요?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보낼 때 fx를 봐주시면요. 이 녀석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고 플러스인데 x 플러스 1 보내. 이번에는 x 자리가 마이너스 1로 보낸다는 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0 플러스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 집어넣을 걸 생각해 보시면 양수죠. 이번에.
그대로 나오겠죠. x 플러스 1이라고. 됐습니까? 따라서 는 1이죠. 따라서 둘은 같지 않죠. 그죠? 따라서 요 이유에 의해서 요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결론은 뭐 그래서 뚱땅뚱 fx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2단계에 턱 걸린 거예요. 그죠? 2단계에 턱 걸린 겁니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런 걸 좀 자극한 효과는 체크해 보시면 거의 불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86번 있네요. 해보세요. 86번 문제.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 적어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거 아무거나 보셔도 될 거고요.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x 이퀄 2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2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86번. (86번에) 가로 2번 가우스 들어간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fx가 x 빼기 가우스 x입니다. 가우스 들어간 게 좀 불편하죠. 많이 안 달아봐서 그래. 자, 이 녀석을 뭘 체크하려 했냐면 x 이퀄 2에서 연속성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연속성 조사해봐.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라는 겁니다. 솔직히 가우스 들어간 경우도 대부분 불연속이 돼요. 가우스에 일단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든 결과는 무조건 정수입니다. 는 0, 는 1, 막 이런 식이에요. 내가 좀 더 팁을 드리면 가우스를 만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우스는 있잖아요. 가우스란 녀석은 정의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우스란 녀석이 있잖아요. 처리를 해보시면 결국은 구간별로 상수 함수가 되는 셈이에요. 되는 셈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구간별로 상수 함수가 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x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0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가우스 x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요. 가우스 x는 얼마인가요? 니네가 생각해봐. 아무거나 한번 대입해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거든요. x가 들어갈 자리 1 대입해봐. 1이죠. 1.1 대입해봐. 1이죠. 1.5 대입해봐. 1이죠. 1.7 대입해봐. 1이죠. 1.8 대입해봐. 1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는 1이에요. 파란색. 이런 식이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요. 가우스 x는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이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우스 x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x는 그러니까 정의라기보다 가우스 x의 뜻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인 정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말만 들으면 어쩌라는 거야 싶단 말이야. 근데 그냥 x가 적당한 정수입니다. 정수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가우스 x는 n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x는 이 근처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며요. 그럼 결국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함수값.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얘기 앞으로도 한 10번 더 할 것 같긴 한데요. 연속은 연속의 정의로 풉니다. 그죠? 결국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건 뭐? 함수값. 두 번째로 체크할 건 뭐?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그지? 세 번째로 체크할 건 뭐? 얘네들 다 똑같나? 이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되면 연속. 하나라도 삐끗하면 불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뭐부터 체크할 거예요? 그럼 얘? f? 2부터 체크하겠죠. 이게 첫 번째죠. 함수값. 됐습니까? 2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2 빼기 2예요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우스는 있잖아요. 정수를 넣으면 정수로 나와요. 다시 가우스 x의 정의가 뭐라고요?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작거나 같은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정수를 넣어버리면 그 정수가 바로 나오죠. 3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3이잖아. 4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4일 거 아니야. 작거나 같은이니까. 이해가십니까? n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n이겠죠. 정수라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는 0이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로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의 fx를 체크할 건데요. 을에 그렇듯이 얘가 2 플러스로 보내는 경우와 2 마이너스로 보내는 경우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일단은 2 플러스로 먼저 보내겠습니다. x를 2 플러스로 보낼 때 fx를 먼저 볼게요. fx 생략하자. 그냥 이 자리가
이 자리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봅시다.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봅시다. 됐죠? 자,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등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2 플러스야. x가 2 플러스야, 그지? 그럼 x는 누구보다? 2보다 어떻다고요? 2보다 크죠? 2 플러스니까요. 됐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 2.1, 2.01, 2.001, 2.000001, 2.0000000001이 돼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걔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얼마겠어요? 2죠. 네. 그래서 리미트를 취하기 전에 이미 x값의 범위가 얼추 정해진 거거든요. 이보다 살짝 이 정도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미 리미트를 취하기도 전에 주어진 구간만으로도 야 리미트 x를 2 플러스로 보낼 때 x 빼기 2내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되겠죠? 쌤 아직 x2로 안 보냈는데 알아. 안 보낸 거 알아. 리미트 아직 안 취했어. 하지만 우리 범위 안에서 뭐야? x는 2보다 큰 거야. 이 표현에서 이미 x는 2보다 큰 건데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한다고요? 2.1, 2.01, 2.00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아직은 가는 중이기 때문에 x는 처리할 수 없어. 이게 2.1일지 2.0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얘는 처리 가능하잖아요. 2.1을 대입해도 2고요. 2.01을 대입해도 2고요. 2.001 대입해도 2고요. 2.001 대입해도 2고요. 2.00000001 대입해도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리 가능한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답이죠. 0이겠네요. 됐습니까? 반면에 리미트 x를 2 마이너스로 보낼 때의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어떠할까요? 요거 봅시다. 자, 이번에는 x가 2 마이너스죠. 2 마이너스라는 건 x는 2보다 어느 부분에서? 2보다 x가 어디 있어요? 작은 부분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겁니다.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1.9, 1.99, 1.999 막 이런 거지 됐죠. 그죠? 그럼 그 녀석의 가우스를 씌우면 얘도 결론 난 거 아닌가요? 1.9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 제일 큰 정수 누구? 1이죠. 1.99도 걔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얼마? 봐봐 얘들아. 머릿속에 수직선이 그려져 있어야 돼. 가우스를 풀 때는 항상 머릿속에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놓으셔야 돼요. 이 녀석이 뭐라고요? 1.9, 1.99, 1.999라고요.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 자리가 0, 이 자리가 1, 이 자리가 2라고 보시면 얘 어디 있는 거예요? 대충 x는 여기 어디맨가 있는 거예요. 요쯤 있는 거예요. 그죠? 1.9, 1.99, 1.99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제일 큰 정수 누구냐 이거지. 제일 큰 정수 누구예요? 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뭐로 처리가 돼요? 그냥 1이겠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1.9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1, 1.99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1, 1.999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을 처리하시면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 빼기 1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미 처리가 된 거라고요. 인어바 끝 1. 됐습니까? 좌극한 0. 좌극한 1, 우극한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죠? 그래서 뭐겠어요? 불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불연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가우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만날 일들이 많습니다. 가우스는 필요한 부분 정리해 놓으세요. 필요한 부분 정리해 놓으세요. 특히나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매번 하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니?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미지 잡아라. 직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숫자 대입하거나 공식 외우는 걸로 처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죠? 단 거 좀 그만 먹어라. 이런 얘기 계속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세요. 다 정리되셨으면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우리. 오늘은 딱 42페이지까지만 할게요. 뭐 뒤쪽에 문제 더 풀어오실 건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 봅시다. 앞에서는 이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봤는데 이번에 그래프를 보자 이겁니다. 자, 88번 문제예요.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fx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뽕뽕 뚫려 있어요. 그랬을 때 가로 1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들을 먼저 구하래요. 참고로 x 이퀄 마이너스 2 같은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야. 양끝 값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됐죠? 자 그럼 봐봐 니네가. 자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달러 같아.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0, 우극한도 0이지. 됐나요? 그럼 넘어갈게요. 1번에 해당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봐. x 이퀄 0에서 좌극한 얼마? 1, 우극한 얼마?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마이너스 1 안 써놨구나. 이해가세요? 따라서 얘는 어디에서? x 이퀄 0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x 이퀄 1에서는 어때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1, 우극한은 1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끝났네요. 가로 1번 해결. 쉽죠? 그죠? 가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로 2번에서 이제 뭐 하래요? 불연속인 x값들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앞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던 애들은 일단 포함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연속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x 이퀄 0과 x 이퀄 1인 경우는 일단 포함하고 나머지 포인트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어때요?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지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만족하지 않네요. 그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x는 마이너스 1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뭐 3개밖에 없네. 끝이네요. 답은 1번은 x 이퀄 0, x 이퀄 0. 그죠? 가로 2번은 x 이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밑에 풀어봐. 쉬우니까. 89번 풀어보세요. 89번 풀어보시고 90번을 이거 저기거든? 그 극한인데 합성함수 극한이거든요. 요거를 덤벼보실 수 있으면 좀 덤벼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89번부터 풀어보세요. 자 89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입니다. 책에 있는 그래프 봐주시고요. 옳은 것만 고르래요. 기억 리미트 x를 0-로 보낼 때 fx 얼마? 핸드폰 좀 이따 하시고 리미트 x를 0-로 보낼 때 fx 얼마? 3이죠? 왼쪽에서 다가가시면 됩니다. 그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x 이퀄 1에서 극한값 존재한다.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존재하죠. 함수값이랑 다른 거지 극한값 존재하긴 하는 겁니다. 그죠? 니은 참이고요. 디귿은 어때요? fx가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은 3개이다.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고요. 0일 때 불연속, 1일 때 불연속. 그죠? 또 뭐 있어요? 없죠? 그럼 2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틀렸고요. 그럼 답은 니은밖에 없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90번 문제 한번 같이 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은 일단 합성함수의 극한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념학습하는데 배우는 건 좀 어렵긴 하고요. 같이 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X축, Y축. 여기 색칠, 아래로 보고 구멍뻥, 색칠, 습 1. 얘가 Y는 fx입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합성함수 F 합성 F 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럼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쌤 0에서 봐 불연속이니까 불연속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연속에 뭐로 푼다고? 연속에 정의로 푸는 겁니다. 연속의 정의는 뭐였죠? 함수값 체크, 극한값 체크, 같은지 확인,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짓 할 거라고요. 사실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우 지겨워.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짓만. 자, 첫 번째 함수값 체크. 함수값 체크. F형 얼마인데? F형 얼마? F형 얼마? 0. 그지? 그럼 F형은 0이니까 이 자리가 0 될 거예요. 그죠? 이 자리가 0이니까 0. 그죠? 그럼 이것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함수값. 그죠? 가로 2번 뭐 할 거야? 극한값 체크할 거야. 어디로? x 이퀄 어디로? 0으로 갈 거야. 그죠? x 이퀄 0으로 갈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의 f 오브
fx를 봐주실 거예요. 됐어요? 봐주실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 만나면 뭔 짓을 하냐면 x를 0 플러스로 보내는 경우와 0 마이너스로 보내는 경우를 체크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난 한 번에 할 겁니다. 한 번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면 내가 하듯이 할 수 없으면 그냥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앞에 보세요. 봐봐. 봐봐라. x를 0으로 보내면 fx가 어디로 갑니까? fx가 호롤롤롤롤로 마이너스 1로 가죠. 그죠? 그죠? 근데 좌극한으로 보내나 집중 좀 할까요? 좌극한으로 보내나 우극한으로 보내나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둘 다 위에서 내려오죠. 이해가십니까? 내려오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아요. 따로따로 해주셔도 돼요. 따로따로 해주셔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야매식으로 하자면 바로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네 라고 난 처리해 버릴 거고요. 나 같으면.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만약에 아니 쌤 좀 더 성의 있게 해주세요 이라고 하신다면 요 녀석을 t로 치환하자. t는 fx라 하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f의 fx는 ft로 일단 바뀌었죠. 치환했으니까. 그리고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요? 얘가 t인 거니까 t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지롱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팔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없는 표현이니까 나 이렇게 학원에서 배웠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틀렸다고 하면 이거 서술형이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됐지? 이렇게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결론입니다. 어디로 가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요. 마이너스 1 여기죠? 마이너스 1로 가는 어디? 우극한입니다. 그죠? 우극한이에요. 됐죠? 어딜 향해 가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뭐 여기가 어딘데 숫자로 말하세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우극한으로. 어디로? 0으로죠. 0이잖아. y좌표 읽으셔야죠. 그죠? 0이 됩니다. 0이에요. 자, 함수값 0이죠? 극한값 0이죠? 끝난 거 아니니? 임으로 1, 2에 의하여 f의 f0과 리미터 x를 0으로 보냈을 때 f의 f 합성 x가 같다. 임으로 함수 f 합성 f의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런 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연속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다. 필요 없다까지는 좀 그렇고 다른 거보다 연속의 정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거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써놔 저거 좀.